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개별 종목이 아닌 좀 거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공유해보고자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부동산이 가장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모기지 연체율입니다. 모기지 연체율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런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그 대출자들이 이러한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체율이 지금 현재 8.22%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8.22%라는 지표는 2009년에 있었던 미국 부동산 버블 사태 당시에 그 지표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험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분기에 있었던 사상 최대의 저소득층 재정 지원에도 연체율은 지금 사상 최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어요. 나름의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12개월 유예 기간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모기지 연체에 대한 그런 그 단기적인 그 대응책들을 내세웠는데 말 그대로 단기적인 대응책일 뿐이고요. 이 문제가 예우의 기간이 종료되면 또 이 연체는 4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죠. 현 시점에서 추가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러한 이해 바탕으로 해서 미국 대응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인들은 그럼 어떤가? 그래, 임대인들이 대출 이자 뭐 상환 못 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임차인들마저도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전 임차인의 20%가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요. 심지어 모기지 임대료를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연장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이 12월 16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임차인과 임대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모기지 그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이 굉장히 턱 밑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미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위험이 턱 밑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겁니다. 즉, 이 30년물 모기지 금리라는 건 결국에 그냥 모기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 상환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높아진다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그 부동산을 팔게 되겠죠. 싼 값에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계속해서 팔리면서 살 사람들은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09년도에 버블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이 아니지만 지금 이 모기지 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산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 30년물 모기지 금리를 선행하는 지표로서 보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3월 때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점점점 오르고 있죠. 지금 1포인트 이상으로 1.5포인트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된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산존하다는 이유 두 번째는 연준이 지금 미국 전체 모기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들였어요. 금리 낮추려고. 왜냐하면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연준에서는 그걸 미리 알고 모기지를 계속해서 사줬어요. 금리 금리를 방어해 준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여력이 없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막을 힘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연준 애들이 계속해서 그 미 재정부의 재정 정책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 이제 저쟁 정책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연준이 이제 힘 할 건 다 했거든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미국 부양책이 앞으로 더 체결이 잘 되려면 상원 의석 두 자리가 제일 민주당이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상원 의석 두 자리가 공화당이 잡게 된다면 상원의회에서 미국 재정부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잡았다고 해도 내세우는 재정 정책들이 상원의회에서 막혀요. 얘네에서 가결을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상원의회에서 막히게 된다면 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 의석에서 두 자리가 민주당이 되게 된다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미국 지금 임대료 연체율 문제나 임차인 문제나 그리고 모기지 금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소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부분들은 단기적인 해소 방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어떻게든 시간을 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소득이 생겨나고 그런 소득으로 대출이자 상환하고 그리고 임대료 내고 이런 식의 선순환 회복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상원의회에서 좀 미국 그 민주당이 집권이 되면서 이런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들이 원활하게 이어지는가를 먼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상원 의석이 민주당이 잡게 된다면 걔네들이 하는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덜해진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런 단기적인 대응책을 내세우고 나면 가장 근본적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미국 재정 정책에 있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그럼 언제 나올까요? 일단은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상용화되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코로나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봉쇄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미국 바이든 상원의석 1월 4일 날 민주당이 되고 1월 20일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근본적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재생 인프라, 재생 에너지, 뭐 뉴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건설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에 억눌렸던 그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이런 건설 인프라 관련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T 이론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이 M&T를 근본으로 해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 통화 정책이나 그 재정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 이거에 대한 위험도 어떤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응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위기들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 M&T에 관해서는 좀 더 깊게 한번 제가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미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도 포함된 거고요. 그럼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월 4일에 있을 미국 상원의석 두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된다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건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